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디어 기업에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중국 미디어 산업도 점차 커지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큰 미디어 시장을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최근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TV 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업체 동방명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방명주는 올해 6월 백스통 뉴미디어와 상해 동방명주 이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IPTV와 홈엔터테인먼트, 온라인 TV, 또 콘텐츠 제작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백스통 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IPTV 사업을 담당해왔던 회사이고요. 상해 동방명주는 이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 탑을 비롯해서 이 관광지들을 운영하던 회사였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2,5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60%로 중국 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의 이 가입자 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뿐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디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 동방명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중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동방명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김초희 트레이더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국의 미디어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의 미디어 산업이 최근에 어떤 급변세를 겪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동방명주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간단히 좀 수치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동방명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637이고요. 현재가는 36.52위안화 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는 78위안화, 최저는 24.90위안화입니다. 시가총액은 959억 2,100만 위안화가 되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량 연간 기준 3,287만 8천 주가 되고 있습니다. PER은 30.13배, 그리고 배당은 0.11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연간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미디어 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개괄적인 설명도 추가적으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최대 뉴미디어 사업자인 상해 동방미디어그룹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종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회사이고요. IPTV라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한 TV, 그리고 온라인 TV, 모바일 TV 등의 채널 운영이랑 각종 콘텐츠 제작 및 판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 전체 IPTV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200만 명을 상회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점유율의 IPTV 최대 사업자로 보실 수 있는데 총 120만 시간이 넘는 방대한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채널 사업에 있어서 이 중국의 최대 뉴미디어 사업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의 좀 성장 스토리는 좀 어떻게 좀 성장을 해왔는지 또 짚어주시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인 상해 동방미디어 그룹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9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상해 거래소에는 1993년 3월 16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동방명주는 백시통이라는 회사가 동방명주를 인수를 하면서 종목 코드는 그대로 갖고 종목명만 동방명주로 해서 재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현재 중국의 미디어 사업은 전 세계 3위 규모입니다.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시통 뉴미디어는 중국 내 IPTV의 실질적인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7개 사업자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 확장에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네, 주요 사업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까지 좀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들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국 내 최대 뉴미디어 사업자입니다. 동방명주는 2015년 초에 동방명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백시통 뉴미디어가 그룹 내 상장사인 동방명주를 비롯해서 상세 영업이라든지 오한 전파 그리고 문광호동 등의 주요 비계열사를 합병함으로써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해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모그룹 상해 동방미디어그룹은 15개의 아날로그 TV 채널, 16개의 디지털 TV, 그리고 11개의 라디오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명주는 IPTV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온라인 TV와 모바일 TV로의 사업 확장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 통신 서비스의 화두는 올 IP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을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도록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요. 070으로 구분해서 쓰던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이미 대중화가 됐고요. 음악도 인터넷으로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TV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흔히 케이블 TV로 부르던 방송 형태가 인터넷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IPTV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TV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IPTV의 강점은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시 보기 등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뭐 여러 동영상 콘텐츠도 공급이 되는데요. 요즘은 영화도 극장 다음으로 IPTV 채널에 주력을 할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확실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도 디지털 TV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전송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케이블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TV인 IPTV 같은 경우는 직접 인터넷망에 연결이 됩니다. 동사에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TV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트래픽과 콘텐츠를 기존 채널과 모바일 TV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6월에는 22억 위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조치구분의 2대 주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 TV 방송 플랫폼을 조치구분의 스마트 TV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 중에 있고 향후에 본격적인 뉴미디어 종합 서비스의 도약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도 최근에 IPTV 시장에 대해서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PTV의 최근에 어떤 가입자 수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이 종목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국내 동종 기업이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방명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스카이라이프랑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방명주는 29억 6,300만 위안하고요. 스카이라이프는 36억 2,200만 위안화입니다. 영업이익은 동방명주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요. 6억 4,100만 위안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4억 6,400만 위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동방명주 같은 경우는 21.6%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12.1%입니다. 순이익은 동방명주는 7억 8,500만 위안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3억 2,200만 위안화입니다. PR 같은 경우는 동방명주가 조금 과평가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53.7배이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14.5배입니다. 네, 매출액 규모 면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조금 더 큰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면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이 장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실적 비교를 해주셨지만 최근 실적은 또 어떠했는지도 점검을 해주시죠. 최근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3.23%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1년 사이에는 뭐 다소 적은 3.78% 그리고 6개월 사이에는 이제 시장 변화가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6.31%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개월간에는 10.20%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실적 분기로 실적을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96억 6,900만 위안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53% 증가가 되었고요. 매출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22억 6,500만 위안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51%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억 3천만 위안화, 59.73%가 이제 증가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억 6,300만 위안화, 이 부분도 15.22% 증가가 되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조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다소 이제 떨어졌지만 0.68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지금 성장세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뭐 20% 이상,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50% 이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앞으로 향후에 그럼 투자 포인트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은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뉴미디어의 뭐 종합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IPTV 시장에서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온라인 TV라든지 모바일 TV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TV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트래픽과 콘텐츠를 기존 채널과 모바일 TV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채널의 시청자를 자연스럽게 모바일 TV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치구분과의 협력은 이전에는 다소 한정되어 있고 좀 부족했던 TV 네트워크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역시 구축 중에 있고요. 클라우드 미디어 플랫폼 강화에 총 9.9억 위안화를 이제 투자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IPTV, 온라인 TV 등 주요 채널의 시청자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 전체 게임 시장 규모가 1,145억 위안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 지배력 확보는 신규 수입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통 채널로의 활용 측면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뉴 미디어 종합 플랫폼 여기 안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게임 시장 관련해서 플랫폼 이 부분도 신규 투자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과 굉장히 연계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 그리고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보유 의견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매수 의견이 많은 부분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 위안화를 내놨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이고요. 그리고 CICC 같은 경우도 매수 의견에 목표가 무려 77 위안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및 중립 의견으로 48.03 위안화의 이제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장지ang 세큐리라든지 SWS 리서치 같은 부분도 다 매수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견을 좀 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호의적인데,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장기적인 좀 전략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8월 26일부터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역력히 돌아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간의 가파른 급락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5일선의 21선 상향 돌파 후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사이에는 많이 무너졌는데요. 한 달 사이에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10% 이상 반등에 나서면서 앞으로가 더욱더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동방명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초유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